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필립의 사연방에 들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초특급 반전 사이다 사연이 들어왔는데요. 얼마나 재밌는지 함께 들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희 집안은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설렁탕 집을 이어온 장사꾼 집안입니다. 그래서 아빠는 설렁탕 집을 물려받고 장사를 하셨어요. 엄마 역시 아빠와 결혼하고 나서 쭉 가게에서 일하셨답니다. 설렁탕 집은 손님들이 하도 많아서 쉬는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저도 중학교 때부터 용돈을 벌려고 부모님 식당에서 서빙을 했습니다.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설렁탕 집을 이어서 할 생각이었는데 엄마가 심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갈 실력이 충분하니 고생길을 선택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는 식당에 발을 붙이지 않고 학업에만 몰두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에 영문학과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명문대를 갈 거라 기대가 컸지만 제가 잘하는 영어 말고는 죽을 써서 그렇게 됐네요. 하지만 한국에서 영어를 잘한다는 건 아주 큰 장점이고 일자리도 많이 열려 있어서 영어 하나만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토익과 토플을 고득점 받았고 회화 역시 상급 수준으로 키워놓아서 제가 원하는 번역회사에 이력서를 내자마자 합격의 쾌거를 이뤘어요. 일하는 건 재밌고 보람돼서 영어로 일한다는 게 천직으로 느껴졌답니다. 직장이 워라밸을 존중해주는 곳이어서 6시 땡 하면 퇴근해서 여가 시간을 즐기기도 했고 부모님의 설렁탕 집에 가서 손을 보태었어요. 물론 연애도 하면서 말이죠. 엄마가 선을 보고 아빠와 결혼을 하셔서 그런지 저에게 무조건 많은 남자들을 만나보라고 일러주셔서 매년 남자친구가 바뀌었네요. 그렇게 남자를 여러 사귀어 보니 처음에는 여자 마음을 얻으려고 별짓을 다 하더니 한참 사귄 뒤부터는 사소한 거로 시비를 걸어 많이 다투기도 했고 저 몰래 바람을 피우는 남자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30대가 되어서는 남자를 볼 때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쉽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제가 아주 예쁘고 잘난 여자는 아니었지만 꽤 많은 대쉬를 받았네요. 그러다 번역 일 때문에 꽤 큰 중견기업에 출장을 나가게 되었는데 저에게 제품 설명을 해줄 담당자와 자주 만나다가 사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관심한 듯 하면서도 잘 챙겨주는 츤데레 스타일의 남자였는데 외모도 깔끔하고 성격도 가볍지 않아서 호감이 가더라고요. 사적인 만남이 반복되자 어느새 연인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누가 고백을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자연스러운 만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느꼈죠. 남자친구가 말이 많지 않고 제가 싫어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아 싸울 일도 없었고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난 적도 거의 없었답니다. 3년의 세월을 그와 보냈더니 결혼 정년기가 되었고 양가 부모님이 똑같이 소개해달라고 하셨어요. 특히 예비 시어머니가 말이 없는 남자친구가 도대체 어떤 여자를 만나고 있는지 궁금해 죽겠다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그이는 무뚝뚝하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혜정아, 우리 집에 인사하러 갈래? 엄마가 너 엄청 보고 싶다시네. 인사? 우리 부담되게 서로의 부모님을 만나지 말자고 했잖아. 그랬지. 그런데 뭐? 우리도 결혼해야 하지 않을까? 결혼? 지금 프로포즈 하는 거야? 그렇지. 그게 다야? 뭐 없어? 무슨 프로포즈를 이렇게 멋대가리 없게 하냐? 미안. 내가 이벤트 같은 거 잘 못하잖아. 그리고 표현도 잘 못하고. 그런데 혜정이 널 진짜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은 건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그러자. 그런데 프로포즈 다시 해. 꽃 한 송이를 준비해서 하든지 해야지. 이게 뭐야. 하다못해 쭈쭈바라도 들고 와서 다시 해. 알겠어. 남들만큼은 아니지만 멋있게 해보도록 노력할게. 그래도 나랑 결혼할 생각은 있는 거지? 몰라. 자기 하는 거 봐서 결정할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해라. 그래서 남자친구는 며칠 뒤 제 몸집만한 꽃다발을 들고 와서 시뻘개진 얼굴로 초원했답니다. 저야 그이만큼 괜찮은 남자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할 생각이었네요. 결혼을 약속한 지 일주일 만에 예비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었는데 예비 남편의 가족은 시어머니가 유일해서 긴장을 잔뜩 했답니다. 이윽고 그이의 집안에 들어갔더니 시어머니가 밍크 코트를 입으시고 귀와 목에 묵직한 금을 대롱대롱 걸고 계셨어요. 손가락에도 주먹만한 반지를 끼어 있더라고요.
제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드렸더니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스캔을 하셨습니다. 외모는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네. 물론 내 아들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말이야. 엄마는 나랑 결혼할 사람한테 무슨 말이 그래. 예쁘게 봐줘. 너 벌써부터 제 편 들은 거니? 그리고 아직 결혼 허락을 해주지 않았다. 내가 좋으면 하는 거지. 엄마, 우리 배고파. 그이가 시모의 말을 끊어줘서 잠시나마 긴장을 풀 수 있었네요. 이윽고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는데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불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리를 꼰 채 저를 내려다보며 질문을 퍼부었거든요. 예, 너 하는 일이 번역가라고 했지. 회사는 얼마나 크니? 한 20명 되는 작은 회사예요. 뭐야, 꼴랑 20명? 난 대단한 회사를 다니는 애인인 줄 알았더니 내 아들 회사에 비하면 코딱지만한 데구나. 너도 알다시피 요즘 백수가 판치는 세상인데 내 아들은 으리으리한 게 큰 기업에 들어간 엘리트잖아. 그래서 내 며느리감도 수준에 맞길 바랬는데 너무 손해보는 기분이다. 그럼 네 부모님은 뭘 하시냐? 제 외모와 직업을 깐 시어머니의 말씀에 조금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저희 부모님은 작게 설렁탕집을 하고 계세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하셨대요. 조선시대 때 주막집에서 설렁탕을 파시는 장사꾼 집안이었죠. 그냥 식당 한다고 말하면 될 것을 뭘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니? 그리고 조선시대부터 장사한 게 자랑이니? 그 시절에 주막을 했으면 상놈 집안이었을 거 아니야? 네? 아, 저는 그건 모르겠고 그냥 전통이 오래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직장도 그저 그렇고 집안도 마음에 안 드네. 에휴, 하나밖에 없는 귀한 내 아들이 이런 여자를 골라올 줄이야. 이 결혼을 허락해야 하는 줄 모르겠다, 성훈아. 엄마, 우리 집안은 뭐 특별한 게 있어? 너무 따지지 말고 잘 봐줘. 혜정이 같은 애 흔하지 않다고. 흔하지 않기는 개뿔. 밖에 나가서 100m만 걸어봐. 잘나고 예쁜 애들이 세 곳 했다고. 성훈이 너 말이야. 엄마가 반대해도 결혼할 거니? 말이 왜 그래? 언제는 내가 좋다는 여자는 무조건 오케이라고 해놓고선. 난 혜정이 애를 좀 더 두고 봐야겠다. 나한테 하는 걸 봐서 결정해야겠으니 그런 줄 알아라. 그렇게 시어머니는 처음 저를 보고 크게 실망하셨고 결혼 허락도 두고 보고 결정하신다고 했어요. 성훈 씨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며 자기만 믿으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살면서 이렇게 심한 무시를 처음 받아봐서 결혼을 해야 할지 망설여졌죠. 시집간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잘못 걸리면 평생 힘들 테니 남편이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어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기도 해서 마음이 흔들렸답니다. 일단 저는 시댁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말하지 않고 성훈 씨를 부모님께 소개했어요. 어른을 공경하고 예의 바른 성훈 씨 태도에 아주 괜찮은 사람을 만났다며 단번에 허락하시더라고요. 직업이 무엇이든 집안이 어떻든 상관없다며 사람 하나만 좋으면 된다며 자세한 건 묻지도 않으셨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만 마음을 열면 상견례를 치르려고 했는데 아직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는 천천히 결혼할 생각이라고 말씀드렸네요. 한편 시어머니는 저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건지 자주 호출하셨습니다. 하루는 서훈 씨가 없는 주말에 저를 부르셔서 잘할 수 있는 음식이 뭐가 있느냐며 한번 차려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요리를 꽤 잘하는 편이어서 겁을 내지 않고 시어머니께 12첩 반상을 차려드렸답니다.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보고 잠시 놀란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아 반찬 맛을 보셨는데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너는 이렇게 짜게 먹니? 내 아들이 너랑 결혼해서 밥을 얻어먹으면 나트륨 중독이 돼서 빨리 죽게 생겼다. 이따위 음식을 만들어 놓고선 당당하다니. 네 집에선 도대체 뭘 배운 거냐? 너희 식당도 맛대가리 없는 음식을 팔고 있는 거냐? 너 이런 식이면 내 아들이랑 절대 결혼 못한다. 제 입에는 간이 딱 맞는데요? 어머님이 너무 싱겁게 드시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성훈 씨도 제가 해준 음식이 입에 잘 맞는다고 했어요.
내가 짜다고 하면 그런 줄 알지. 내 입이 이상하다고 핑계를 대는 거냐? 내 아들은 너랑 결혼하고 싶어서 맛있다고 말해주는 것이고 일단 음식은 불합격. 이번에는 청소하고 빨래 좀 해봐라. 손끝이 야무졌는지 헐렁한지 봐야겠다. 청소랑 빨래요? 왜? 싫으냐? 싫으면 관두고 돌아가라. 저는 시어머니에게 인정받은 게 하나도 없어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자존심을 버리고 시댁 청소와 빨래를 혼자 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간에 시어머니는 쇼핑을 다녀오시겠다며 자리를 비우셨고요. 저는 부모님이 설렁탕집에서 바쁘게 일하시는 동안 혼자 살림을 스스로 배우고 익혔기 때문에 하던 것 이상으로 잘 해보려고 했어요. 트집 하나 잡히지 않으려고 매우 깔끔하게 말이죠.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사람 손이 안 닿는 부분까지 열심히 청소했답니다. 이윽고 쇼핑을 다녀온 시어머니가 집안에 들어와서 흰 장갑을 끼시더니 여기저기 검사하시더군요. 집안을 워낙 깨끗하게 청소해서 흰 장갑에 먼지는 쉽게 묻지 않았는데 제가 깜빡하고 빼먹은 보일러실을 들어가셔서 시커먼 때를 장갑에 묻혀 오시더군요. 야, 이거 봐라. 네 눈에도 보이지? 내가 너한테 청소를 시키려고 일부러 일주일 동안 닦지 않았는데 쌓인 먼지가 그대로 있구나. 넌 눈에 보이는 곳만 치웠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살림 점수가 빵점이야. 어머님, 제가 보일러실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간도 부족했고요. 꼭 일 못하는 것들이 시간 타령하더라. 넌 배울 자세도 안 돼 있으니 빵빵점이야. 네 결혼은 아직 더 생각해봐야겠으니 그만 나가봐라. 저는 몸보다 마음이 지쳐서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성훈 씨에게 하소연을 하며 힘들다고 말했어요. 그이는 미안하다는 말을 연신하며 시어머니가 혼자서 자기를 키워서 남에게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니 조금만 이해하고 참아달라고 하더군요. 잠시만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춰주면 곧 사랑받는 며느리가 될 거라면서 말이죠. 그이의 말을 들어보니 혼자 아들을 키우고 살았을 시어머니의 인생이 어땠을지 지레 짐작이 되었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잘 해드려서 꼭 며느리가 되어 잘 지내보기로 소망했죠. 얼마 뒤 시어머니 드릴 명품 선물을 하나 사서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비싼 물건과 옷을 좋아하시니 이걸로 마음을 열게 되어 잘 지내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유행하는 명품 가방을 큰 마음 먹고 선물했습니다. 포장을 떼든 시어머니는 제가 예상한 표정과는 아예 달랐어요. 인상을 찡그리며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냐? 이 디자인은 개나 소나 다 들고 다니는 가방 아니야. 이왕 선물을 해줄 거면 한정판을 사줘야지. 너는 내가 시답잖은 가방이나 메고 다닐 사람으로 보이느냐? 그럴 리가요, 어머님. 이거 저머니 추천해서 사온 거예요. 매장이 하나 남은 거라면서 득템한 거라고 일러줬다니까요. 뭐? 득템? 이런 흔한 디자인은 초도 안 갖는다. 그런데 네가 사온 성의가 있으니 내가 친히 메고 다니마. 다음부터는 한정판 에디션만 취급해서 사와라. 내 품위를 생각하면서 말이야. 네, 명심할게요, 어머님. 그렇게 저는 선물을 주고도 욕만 먹고 말았네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사준 명품백을 맨날 메고 다니면서 지인들과 친구들에게 으스대면서 다니더라고요. 정말 알 수 없는 분이셨네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갑질은 계속되었고 이런 분의 며느리가 되어 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여러 번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학을 떼게 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평일 저녁에 퇴근하고 부모님께 일손을 보태드리려고 설렁탕 집에 갔는데 입구에서부터 고성이 들려왔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20년 동안 부모님 식당에서 일한 직원과 싸우고 있으시더군요. 내 밍크코트에 설렁탕 국물 튀었으니 세탁값 달라고요. 더럽게 맛없는 설렁탕 팔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손님, 밍크코트 입고 식사를 하시니 국물이 튈 수도 있죠. 국물 있는 음식을 드시러 왔는데 누가 밍크를 입고 와요. 빨리 음식값 내시고 나가주세요.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가 가니까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직원의 뺨을 날리더군요. 이 무식한 년아! 식당 직원 주제에 어디 하늘 같은 손님한테 대들어?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고 세탁비 물었네!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손님? 저야말로 사과를 받아야겠네요. 영업방해랑 폭행죄로 신고하기 전에 사과하세요. 식당에서 밥이나 하는 년이 어디서 손님한테 대들어? 야, 다른 데서 음식을 먹으면서 한 번도 밍크에 튀겨본 적이 없어. 니들 설렁탕이 허접해서 튄 거니까 당장 물어내!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나서야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먼저 직원분에게 제 시어머니 되실 분이라고 설명해드리며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흥분한 시어머니의 팔을 잡고 나가려고 했는데 제 손을 뿌리치고는 화를 저에게 옮기셨습니다. 이게 다 네 탓이야. 네 부모가 운영한다는 설렁탕을 맛보러 왔다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느냐? 널 며느리로 받을 생각으로 친히 와봤더니 맛이 쓰레기더라고.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온 설렁탕이라면서 편의점에서 파는 인스턴트보다 못하다. 어머님, 알겠으니까 일단 나가서 말씀하세요. 손님들 식사하시는데 방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뭐야? 내가 방해가 된다고? 이런 육실알려나. 이 귀한 몸이랑 여기 청것들이랑 같으냐? 꼴랑 6,000원짜리 설렁탕 처먹으려고 줄 서는 잡것들하고 같은 줄 알아? 이 고귀한 몸이 화가 났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겠냐고! 난 전현한테 사과받기 전에 절대 못 나간다. 여기 사장 불러라. 네 아빠를 부르란 말이야. 시어머니는 얼마나 흥분을 했던지 이성을 잃고 막말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상황을 보니 저희 직원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손님들이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당장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야, 유편대야. 아까부터 쭉 지켜봤는데 잘못은 니년이 혼자 다 해놓고선 왜? 애먼 직원한테 지랄이야. 그리고 여기 손님들이 천것이라고? 니년이 하는 짓이야말로 세상 무식한 짓이야. 재수없으니까 싹 가자! 다른 손님들도 똑같이 시어머니에게 막말을 해댔는데 시어머니는 한마디도 지지 않으려고 손님들을 상대하셨습니다. 아이고, 돈 없어서 설렁탕이나 처먹는 것들이 어디서 주둥아리를 놀려? 야, 니들 같은 거하고 말에 섞는 것조차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닥치고 있어. 저는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쥐구멍이 있다면 숨고 싶었답니다. 그때 볼일을 보러 가셨던 부모님이 들어오시면서 그나마 상황을 중재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처음 대면하는 순간이었는데 인사는커녕 싸움 말리는데 여념이 없었어요. 아이고, 성훈이 어머님, 제가 세탁비랑 피해 보상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노여움 푸시고 그만 같이 나가시죠. 아니요. 나는 저 직원한테 사과를 꼭 받아야겠습니다. 당장 무릎 꿇고 빌라고 하세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저희 직원이 잘못한 게 없는 것 같군요. 죄송하지만 그만 나가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버티시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자 엄마가 시모 손목을 잡고 힘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엄마는 오랫동안 설렁탕 국물을 젓는 일을 하셔서 손아귀 힘이 좋으셨답니다. 성훈이 어머님, 일단 나오세요. 흥분 가라앉히시고 우리랑 이야기하도록 해요. 어머, 무슨 힘이 이렇게 세요? 어머머머, 내 손목 아파요. 알았으니까 이건 놓으세요. 이윽고 가게 앞으로 나가 시어머니의 손목을 놓아주자 꿍시렁대기 시작하더군요. 내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는 혜정이가 어떤 집안에서 컸는지 궁금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그런데 직원 때문에 기분을 잡쳤네요. 그러셨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 테니 기분 푸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잖아요. 엄마는 시어머니의 편을 들어주시며 기분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설렁탕은 드셔봤어요? 저희 집에 100년 된 전통의 맛이 어떠셨나요? 100년의 전통이요? 참, 지나가는 개가 없겠네. 내가 서민 음식은 잘 먹지 않지만 설렁탕은 잘 먹거든요. 그런데 이 집 설렁탕 국물은 몇 수저 떠먹어봤는데 맛이 너무 없던데요. 조선시대 때부터 이어온 맛이라고 해서 내심 기대를 했는데 맛대가리가 없더군요. 내가 서민 음식은 거의 먹지 않지만 설렁탕은 곧잘 먹는 편인데 형편이 없다고요. 입에 맞지 않으셨구나. 이해합니다. 저희 설렁탕이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을 수는 없죠. 여하튼 먼 길 찾아오셨는데 실망만 안겨드려 송구합니다. 다른 식당에 가서 대접하도록 할게요. 됐거든요. 이런 구닥다리 동네에 내 품위에 맞는 식당이 있겠어요? 어쨌든 내가 애들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찾아와 봤는데 실망만 하고 가네요.
쓰레기 같은 설렁탕을 팔아서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집구석 같네요. 그리고 얼마 못 가 당신네 설렁탕집은 쫄딱 망할 것 같구려. 어쨌든 간에 나는 구질구질한 당신네 집안과 사돈 맺을 생각이 없으니 내 아들 탐내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식당 직원과 손님들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 저희 부모님을 하대하고는 자기 갈 길을 가시더군요. 그 뒤로 저와 부모님은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지었답니다. 부모님은 집으로 가서 저에게 결혼을 승낙받은 것도 어려울 뿐더러 시어머니와 한 식구가 되면 피곤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라며 잘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성훈 씨가 아무리 인간성이 좋고 댕댕이가 좋아도 시어머니를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할 거라면서 알아서 잘 결정하라고 일러주셨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성훈 씨와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고 저희 집 앞에서 만났어요. 제가 계속 연락을 피하고 있어서 직접 찾아온 거죠. 혜정아,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어머님이 아무런 이야기 안 하셔? 들었어. 엄마가 자기네 식당에 찾아갔다며. 그런데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해. 또 당신한테 유리하게만 말씀하셔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계셔. 그래서 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일러주며 시어머니 같은 분과 엮이고 싶지 않으니 이별하는 게 낫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더 이상 볼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그러자 무뚝뚝한 성훈 씨가 굵은 눈물을 흘리며 저를 붙잡더군요. 혜정아, 이러지 마. 나랑 헤어지겠다니 절대 안 돼.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잖아. 자기가 울 줄도 알아? 날 위해 눈물을 흘려줘서 고맙긴 하지만 시어머니 같은 분과는 한 식구가 될 수 없어. 미안해, 헤어지자. 혜정아, 우리 엄마는 그냥 무시해. 나랑 결혼하는 거지 엄마랑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 결혼하면 엄마랑 멀리 떨어진 곳에 집을 마련해서 살자고. 너랑 자주 못 만나게 내가 중재할게. 자기 어머니는 자기가 전부인데 그렇게 사는 게 말이 돼? 그냥 어머님 비위 맞춰줄 사람을 다시 찾는 게 낫겠어. 그러자 성훈 씨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버리지 말라고 애원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자주 만나지 못하게 하든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보겠다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약해졌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댁에 찾아가지 않고 온전히 성훈 씨와 둘만의 좋은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 남자는 제가 만나온 남자 중에 최고로 성실하고 착하고 듬직했으며 예의도 바르고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도 으뜸이었어요. 어딜 가도 예쁨 받는 사람이었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남편감이었죠. 그래서 제 마음에 걸림돌인 시어머니를 신경 쓰지 않고 그와 결혼해야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양가 부모님을 만나지 않고 예전처럼 연애를 이어갔고 6개월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성훈 씨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설득했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다시 만나보겠다며 시댁으로 초대해 주셨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죽고 못 살겠다고 하니 내가 한 발 물러나기로 했다. 두 사람 결혼하거라. 네? 그게 정말이에요, 어머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당연히 잘해야지. 내가 결혼 허락하는 조건으로 2년 동안 내 집에서 살아야 한다. 네? 저한테 시집살이를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아직 생각을 못 해본 거라. 얘가 말하는 게 왜 그 모양이야? 내가 결혼 허락해준 걸 영광으로 알고 나랑 같이 살게 된 걸 황송하게 여겨야지. 감히 내 결정에 반기를 드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시집살이를 하겠다고요, 어머님. 제 본심은 아니었지만 저도 모르게 그런 대답을 하고 말았답니다. 일단 성훈 씨와의 결혼이 우선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죠. 시댁에 나와 그 이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몰랐던 일이라며 시어머니 마음대로 결정한 사항이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시집살이는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며 저에게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친정에 결혼을 하겠다고 일렀더니 부모님은 말리지도 않고 시원하게 허락하는 말씀도 해주시지 않았어요. 네가 알아서 잘 결정하겠지. 성호 씨가 워낙 품성이 훌륭한 남자이니 믿고 살아봐. 혜정아, 아빠 생각은 다르다. 다 두고 보고 결혼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아직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 싶어. 너희 시어머니 될 사람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린다. 그런 사람하고 네가 고부 사이가 된다 생각하니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느낌이야. 아빠, 나도 오랜 고민을 하고 결정을 내렸어. 성훈 씨가 없으면 내 인생이 허무할 것 같아. 시어머니는 내가 넘어야 할 작은 산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아빠, 걱정하시지 말고 보내줘.
제 말에 부모님은 얼마 뒤에 있을 상견례에 나오시기로 하셨답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상견례 이전까지 긴가민가한 기분이었습니다. 성훈 씨가 시집살이를 막아주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 성격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어서 시집살이를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마음을 비우고 2년 동안 나 죽었소 생각하고 참은 뒤 훗날에 있을 행복을 상상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를 모시고 백화점에 쇼핑을 모시고 가기로 했어요. 워낙 사치가 심한 분이라 제가 백화점 단어를 꺼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앞장을 서셨답니다. 시어머니는 백화점에서도 명품 매장을 제외한 일반 메이커 매장은 쳐다도 보시지 않았어요. 제가 옷 한 벌 사드리겠다고 모시고 온 거라 비싼 돈을 들여서 쇼핑을 해야 했네요. 명품 매장을 실컷 돌았더니 다리도 아프고 배가 고파서 제가 식사를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선물은 마음에 드세요? 이제 쇼핑도 다 했으니 백화점 1층에 식당으로 갈까요? 모처럼 마음에 드는 옷을 샀구나. 그래, 네 말대로 힘들게 쇼핑을 했더니 배가 고프구나. 그런데 난 호텔 식당으로 가면 좋겠는데. 호텔 식당은 다음에 가고 오늘은 맛집으로 가요. 여기 1층에 유명한 설렁탕집이 있더라고요. 설렁탕? 서민 음식 중 설렁탕이 좋긴 하지. 그런데 너희 부모님은 아직도 장사를 하고 계시냐? 네, 아직 잘 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손님들이 계속 찾아주시네요. 참 신기하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맛이 없었는데 그렇게 장사가 되다니. 뭐 사돈될 집안이 망하는 것보다 잘 되면야 좋지. 자, 얼른 밥 먹으러 가자. 저희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고 푸드코트로 들어갔어요. 이윽고 설렁탕 코너 앞에서 주문을 하고 음식을 기다렸습니다. 설렁탕은 5분 만에 나왔고 제가 그릇을 받고 테이블로 가져다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설렁탕을 내려다보며 한 수저 뜨셨답니다. 국물이 진하네. 여기 진짜 맛집이 맞구나. 입에 맞으세요? 다행이네요. 그래, 너희 부모님이 하는 것보다 100배, 아니 1000배는 맛있구나. 시어머니는 후추를 듬뿍 뿌리고 국물을 휘젓더니 밥을 말아서 드시더군요. 저도 옆에서 맛있게 설렁탕을 먹으며 배를 채우고 있었는데 음식을 다 먹어갈 때쯤 시어머니가 기겁하는 얼굴로 변하셨습니다. 이거 머리카락 아니야? 젠장할, 음식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머리카락이 나온 거야? 어머님, 이거 어머님 머리카락이잖아요. 파마 머리카락이 딱 어머님 거랑 똑같은걸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딜 봐서 이게 내 머리카락이야. 안 되겠다. 여기 사장 나오라고 해라.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괜히 시비 거는 것 같다고요. 뭐야? 내가 괜한 시비를 건다고? 너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냐? 시애미가 화가 났으면 맞장구를 쳐도 모자랄 판에 나를 모진년으로 만들어? 안 되겠다. 너 저리 비켜라. 내가 직접 사장 부를 테니까. 이에 저는 한숨을 길게 쉬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설렁탕 코너 앞으로 가서 사장님을 부르자 깔끔한 두건과 마스크 그리고 선글라스를 쓰고 나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삿대질을 하며 자기 머리카락을 들고 보상하라고 호통을 치는데 설렁탕집 사장님이 두건을 벗으며 말했어요. 보시다시피 저는 대머리입니다. 이 머리카락이 들어갈 리가 없죠. 아무래도 손님의 머리카락 같습니다. 뭐야? 진짜 대머리잖아. 하여튼 당신 설렁탕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으니 책임져야지. 당장 내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 손님, 이러지 마세요. 이 매장에 저 말고 다른 직원들도 죄다 대머리여서 머리카락이 나올 일이 없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설렁탕집 사장에게 쌍욕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개우라질 참놈의 새끼야. 어디 손님한테 그따구 태도로 대답을 해? 야, 이 대머리 새끼야. 손님이 왕이라는 말 못 들어봤느냐? 너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소비자 보호센터에 신고하고 이 백화점 대표를 찾아가서 니놈 새끼 가게 접어버리게 만들겠어. 그 순간 저는 성훈 씨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어도 이런 시어머니와 사느니 파혼하는 게 100번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설렁탕 사장님 앞으로 가서 말을 꺼냈어요. 아빠, 선글라스랑 마스크 벗으세요. 더 이상 감추실 필요 없겠어요. 이 아줌마 며느리가 되느니 파혼하는 게 100번 낫겠어요. 아빠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이윽고 아빠가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벗으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혜정이가 사돈을 모시고 백화점에 쇼핑하고 설렁탕을 대접한다 해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가리면 색안경 끼고 식사를 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이죠. 그리고 식사를 맛있게 잘 하신 것 같았는데 끝판에 와서 이렇게 진상을 떠시니 마음이 좋지 않네요. 아빠, 이제 예의 차리지 마세요. 저 이 아줌마 며느리 죽어도 하지 않을 테니까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라고요. 뭐야, 이년아? 네 년이 뭔데 결혼을 파혼하겠다는 거야? 파혼을 시켜도 내가 시켜. 잘 들어라. 너 같은 년이나 네 애비 같은 자식하고는 절대 사돈을 맺을 수 없다. 그럼 지금부터는 소비자로서 말할 테니 주둥이 다물고 들어라. 그래요, 손님. 여기 CCTV가 주방이고 홀이고 다 깔려 있습니다. 누구 머리카락인지 금세 밝힐 수 있겠죠. 같이 영상을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머리카락을 가지고 DNA를 의뢰해 보시겠습니까? 뭐, CCTV DNA? 아이고, 꼴랑 설렁탕이나 파는 주제에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서 헛소리를 짓거리는구만. 야, 이 대머리 자식아. 그냥 죄송하다고 대가리 받고 사죄해! 이 대머리 독수리야! 손님,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요즘 블랙 컨슈머가 워낙 많아서 주방에 홀 곳곳에 CCTV를 설치했으니 사실을 확인하시고 누구 잘못인지 따져보도록 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빠의 따귀를 세게 날리고 설렁탕 그릇을 바닥에 내리치며 깨버렸습니다. 연병할 놈이 끝까지 사과할 생각이 없나 보네? 안 되겠다. 이 백화점 사장 불러! 내가 오늘 네 놈 장사 접어버리고 네 허리도 접어버리겠어! 꼭 그렇게 하셔야겠어요? 그래, 이 대머리 독수리야. 내가 네 놈 사과와 보상을 받는지 못 받는지 똑똑히 지켜봐라. 조금만 있으면 네 놈이 내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아빠는 백화점 보안 요원들을 불러 백화점 대표와 응대 직원들을 모두 불러달라고 일렀습니다. 이에 보안 요원이 무전을 치자 많은 직원들이 설렁탕 집 앞으로 집합했어요. 직원들 모두가 아빠를 향해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대표님 부르셨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 아빠가 일찌감치부터 설렁탕집을 물려받아 장사를 하시면서 번 돈으로 설렁탕집을 전국에 100개 이상을 오픈하셨고 큰 수입을 벌여들여 백화점까지 인수하셨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하면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아서 친한 친구들에게도 부잣집 딸임을 숨기며 살아와서 남편이 될 성훈 씨와 시어머니한테도 사실을 말하지 않았답니다. 아빠는 불러들인 응대 직원들에게 CCTV를 확인해서 머리카락의 주인을 밝히라고 말하자 시어머니의 눈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말도 안 돼. 대머리 독수리, 아니, 사돈이 이 백화점의 대표라고요? 방금 백화점 대표를 불러달라면서요. 지금 손님 앞에 있는 제가 백화점 주인이니 사실을 확인해 봅시다. 이봐요, 사돈. 우리 이러지 맙시다. 좋게 대화로 해결하도록 해요. 한 식구가 될 사람들끼리 이런 사소한 일로 싸워서 되겠어요? 사돈이라뇨? 한 식구가 된다뇨? 아까 제 딸이 한 말 못 들었어요? 손님 며느리가 될 일은 절대 없다고 했잖습니까? 아빠가 손가락을 튕기며 직원들에게 신호를 보내자 보안실로 CCTV 영상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버버거리며 긴장한 채 서 있었는데 때마침 엄마가 들어오셨습니다. 무전 들고 왔어, 혜정아. 너 결혼하지 않기로 한 거니? 그럼 이 여자가 지난번 우리 가게에서 행패 부리고 직원을 폭행한 걸 고소하고 오늘도 영업방해를 한 것과 네 아빠를 죄인으로 만든 무고죄까지 더해서 고소해도 되겠지? CCTV 영상 확인하는 대로 엄마가 알아서 해. 저희 대화에 시어머니가 또다시 동공지진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안사돈, 이러지 맙시다. 내가 잘못했어요. 새아가, 내가 심했다. 잘못했으니 내 아들하고 결혼을 파토내지 말아다오.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나서 그랬다 생각하고 이해해 주렴. 아니요, 손님. 우린 당신 같은 여자한테 내 딸을 못 줍니다. 처음엔 딸의 결정을 존중해 주려고 했는데 손님이 오늘 한 짓을 보니 어떻게라도 말려야겠어요. 엄마, 나 말릴 필요 없어. 무조건 파혼할 거니까 이 아줌마를 법대로 처벌해.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희 식구들 앞에 넙죽 엎드려 석고대죄를 시작했습니다. 새아가, 사돈, 죄송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몰라 뵙고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진작에 백화점 대표님인 걸 알았으면 이런 짓을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사돈,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 다시 잘 지내봅시다. 애들이 죽고 못 사는 사이인데 결혼을 시켜야 하지 않겠어요? 백화점 사장인 걸 밝히면 지금처럼 빌빌 키웠을 거고, 작은 설렁탕집 운영하는 사람이면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사람을 계급으로 나눠서 대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면 더더욱 내 딸을 주지 못합니다. 길게 말할 거 없어. 오늘 기분 좋게 대접하고 사실을 말하고 결혼 이야기 좀 나누려고 했는데 개 진상 중에 개 진상인 걸 다시금 알게 되었으니 여기서 끝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은 처벌받을 준비나 하세요. 사돈, 왜 이렇게 극단적이세요? 제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빌잖아요. 새아가, 너도 그만 화내고 결혼 파토 낸다는 소리는 하지 말아라. 내 아들 성훈이랑 네가 얼마나 각별한 사이인데 이만한 일로 헤어져. 이봐요, 아줌마. 아줌마의 개 망나니 짓을 실컷 봤는데 이만한 일이라고요? 이 아줌마 진짜 안 되겠네. 그리고 당신 아들이 장가가길 바라면 아줌마 성질머리부터 고치셔야 할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댁 아들은 독신으로 살아야 할 겁니다. 지금부터 고칠게. 내가 앞으로 달라질 테니 믿어 죽어라. 그러니 제발 아줌마 소리 그만하고 어머님이라고 불러다오, 새아가. 연병하지 말고 그만 일어나시죠. 아, 맞다. 아까 내가 사준 명품들 내가 가져가야겠어요. 아줌마는 명품이 아니라 중국산도 아깝다고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 모여든 거 안 보이세요? 아줌마 때문에 다들 식사를 못 하시잖아요. 진상 떨지 말고 그만 일어나서 보안 요원들이 올 때까지 구석에 짱 박혀 있으라고요. 혜정아, 내버려 둬라. 벌써 저기 직원들이 경찰들 데리고 오네. CCTV 영상에 이 아줌마 머리카락으로 밝혀졌나 보구나. 영업방해랑 무고죄, 그리고 우리 귀한 직원들 폭행한 죄로 바로 고소할 거다. 이윽고 경찰들이 석고대지하고 있는 시어머니의 양팔을 잡고 백화점에서 끌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집안과 꼭 사돈을 맺어야겠다며 울부짖었는데 아무도 그 말에 대답해주지 않고 비웃음으로 시어머니를 실컷 비웃어줬네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부모님과 뺨을 맞은 직원에게 합의금을 주었고 진심으로 담은 사과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서훈 씨는 자기 엄마가 너무 부끄럽다며 저를 잡지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혜정아, 미안하다. 이 말밖에 해줄 말이 없어. 그래, 어머님만 아니었어도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 헤어질 수밖에 없겠지. 좋은 여자 만나서 잘 살아. 너도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해. 그렇게 이별을 하고 돌아와서 간간히 생각이 나긴 했지만 시어머니를 떠올리며 성훈 씨 생각을 완전히 지울 수 있었습니다. 이후 부모님은 똑같이 설렁탕 집을 운영하고 체인점에 재료를 대주고 있으며 백화점까지 운영을 성실하게 해나가셨어요. 한편 번역가로 일하던 저는 퇴사를 하고 다른 목표를 세웠습니다. 영어에 재능이 있으니 해외로 나가 부모님의 설렁탕을 런칭하기로 한 거죠. 제가 먼저 부모님께 제안을 드렸는데 매우 흡족해 하시며 딸 덕에 해외 시장에 진출해보자고 하셨답니다. 미국 LA 한인타운에 먼저 설렁탕집을 오픈하고 미국에만 10개의 가게를 개점시켰는데 모두 외국인 사장들이었어요.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도 많은 가게를 여는데 성공해서 100억대 매출을 내고 있답니다. 지금 제가 지내는 곳은 영국인데요. 설렁탕 시장을 더 넓히려고 유럽에 진출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일을 하게 된 지 4년 가까이 됐고 해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생각하는 게 넓어진 것 같습니다. 욕심도 있고 일도 재밌어서 40살이 될 때까지는 결혼을 할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무개념 쓰레기 같은 예비시모 때문에 결혼이 파토난 이야기를 몇 자 적어봤는데 여러분이 생각해도 쓰레기 같은 인간으로 들리셨죠? 처음부터 참지 말았어야 했나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제대로 된 복수를 해주려고 참아온 게 잘한 것 같기도 하답니다. 여하튼 저의 이야기로 먹같은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고 있는 며느님들께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 볼게요. 오늘의 사연도 정말 화가 나네요. 역대급 쓰레기 시어머니와 평생 엮일 뻔했는데 파혼하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